안녕하세요, 신혜필입니다. 제가 사실 요즘 굉장히 시기와 질투에 몸부림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대한민국을 들었다 나타나는 유튜브 이분, 찰센터 이분이 본인의 최애라고 말씀하시고 다니던 배우 장동윤님과 월간 데이트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설렌다기보다 와, 저게 되는구나. 근데 벌써? 5월인데? 그러니까 12월 월간 데이트 중에 지금 중간도 안 왔는데 벌써 최애를 만나버렸다고? 그게 너무 약간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헛헛한 마음? 와, 진짜 저게 되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조금 헛헛하게 유튜브를 보던 와중에 어젠가 이제 또 올라온 제가 보는 다른 유튜버 이분이 또 자기 최애 손석구 배우랑 또 만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아, 자기 유튜브 최종 목표가 손석구랑 같이 이거 하는 거였는데 됐다 그래가지고 저도 약간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유튜브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 나의 최애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막상 또 최애라고 하니까 또 뭔가 막 애매해. 그러니까 나는 사실 대상이 명확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거야. 너무 쪼잔하게도 말이야. 사실 저는 좀 박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그냥 최신순으로 업데이트 나열은 할 수 있지만 그중에 한 명 콕 진짜 이 사람은 내 최애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 나는 참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최고가 될 수 없는 거지. 어떤 장르에서 항상 무언가 진짜 열정적으로 탁 파고드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나는 다 이렇게 찍먹만 하니까 무엇 하나에서 1인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목표를 항상 또렷이 잡아야 됩니다. 아, 그리고 사실 뭐 박찬욱 감독님? 뭐 이동진 평론가님? 이런 분들을 뭔가 가장 열심히 좋아했던 대상이라고 뭔가 딱 떠올랐을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나긴 했지만 막상 그분들을 만나고 싶진 않아. 왜냐면 그분들을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해야 되지? 찰센터님이나 진미조님이나 되게 부럽긴 했는데 한편으로 저것도 다 저분들이 실력이 있어서 만남이 성사되는 거구나 라고 또 생각했던 건데 만약에 저한테 그런 오퍼가 들어왔다 쳐도 저는 거절할 것 같거든요. 그것도 깜냥이 되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별로 질투심이 없어지네? 응원하는 마음. 네, 아무튼 그래서요. 찰센터님 유튜브를 제가 요즘 자주 보고 있거든요. 원래 제가 그럼 브이로그 채널을 안 보는데 북토크? 북추천? 아니 북추천이래. 책 추천 이런 영상을 조금 올렸었어요. 그리고 제가 민음사 그 출판사 유튜브 채널도 되게 즐겨보는데 거기 나오셨더라고요. 민음사 부장님이 칠센터님한테 시집 추천해준 거 막 이런 거 저도 이제 훔쳐서 같이 좀 보고 막 이랬던 편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책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다시. 저는 약간 책을 즐겨 읽는 편은 아니고 즐겨 사는 편인 사람이어가지고 책을 진짜 열심히 사서 열심히 쌓아놓고 열심히 읽지는 않는 그런 종자거든요. 그래서 되게 회의감이 많이 들었지만 한때 출판업계에서 그런 사람들도 어쨌든 되게 좋은 고객이다라고 이렇게 뭔가 이제 합리화를 해주셔가지고 또 급봉에 취해가지고 진짜 긁어 모아서 또 아무튼 그래서 요즘은 책이 대세인 것 같다. 북튜버가 대세인 것 같다. 진짜 한동안 활자를 너무 안 읽다가 요즘 들어서는 영화보다 책을 오히려 더 재밌게 즐겨 읽는 편인 것 같아요. 이게 1000개의 파랑인가? 이게 또 저기 책 많이 읽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한 도서관 같은데 이게 뭐 유니버설인가 거기가 판권이 팔렸다고 이제 영화가 된다고. 그래서 이걸 또 읽고 싶은데 저희 동네 도서관에서 이미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 그래 뭐 1000개의 파랑도 못 보는 와중에 이 김에 의 베이스가 됐던 소설들 이제까지 내가 항상 봐야지 해놓고 미뤄왔던 소설들을 읽어보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최근에는 영화 원작 소설들을 독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취미가 생겼어요. 솔직히 영화를 보는 것보다 영화 원작 소설들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당연히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많잖아요?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들이 진짜 많잖아요? 뭐 나무위키에서 쭉 뭔가 토봐보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거부터 봐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 주변에 있는 그리고 제 시야에 들어오는 작품들부터 밀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오늘 이 영상을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작품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제가 그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악마의 씨라는 작품 물론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 제가 이걸 지금 언급하면 아니 아직도 안 봤다는 것이냐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네, 저 이번에 영화도 처음 봤고 소설도 처음 봤어요. 근데 이것도 본 계기가 너무 웃긴 게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를 최근에 봤는데 여기서 로만 폴란스키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건의 어떤 루머 중에
로만 폴란스키 감독이 악마의 씨라는 이 작품을 만들다가 뭐 저주가 들린 거다 뭐 이런 썰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겸사겸사 해서 악마의 씨를 보고 싶은데 제가 구독하는 OTT에는 스트리밍 사이트에는 악마의 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의 씨를 보고 싶은데 없으니까 일단 소설을 먼저 읽었는데 소설이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딱 제 스타일인 거예요. 오히려 그 소설을 읽다 보니까 영화를 진짜 보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거야. 소설을 밤새서 바라락 읽은 다음에 저기 유튜브로 결제해가지고 영화를 봤어요. 근데 이게 웬걸? 저는 영화가 너무 명작이라길래 소설도 소설이지만 영화 자체도 너무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영화가 그러니까 되게 잘 만들고 뭔가 화면도 아름답고 구현도 잘 돼 있긴 한데 소설을 처음 읽었을 때 감동은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뭘까? 그리고 이게 약간 웃긴 점이 그냥 영화 자체가 소설을 완전히 따다 만든 느낌?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 뭔가 감독의 어떤 상상력이라든지 각색이라든지 이런 게 뭔가 나타난다기보다 정말 그냥 이 소설을 영상으로 옮겨서 만든 그 자체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 소설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현하려고 감독이 애쓴 것 같다는 느낌? 이 감독이 이 작품을 통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고 했는데 어쩌면 그거는 이 감독의 어떤 능력이나 연출이라기보다도 그냥 이 소설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그러니까 그냥 오리지널 베이스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뭔가 좀 더 이렇게 된 게 아닐까라는 되게 건방진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폴란스키 감독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심지어 그런 어떤 전체적인 구성이라든지 이야기, 내러티브를 떠나서도 그냥 소설에 나타나 있는 표현 방식이 저는 조금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대강대강 말씀드리자면 어떤 여성이 임신을 하고 그 임신을 둘러싼 뭔가 음모론, 사타니즘 같은 것에 대한 어떤 여성으로서의 공포 뭐 이런 것을 다루는 이야기인데 그 과정에서 임신한 여성의 불안한 심리를 진짜 소설이 잘 나타내거든요. 뭐 남편, 이웃을 포함해서 자기를 둘러싼 주변 정황들이 다 너무 의심스럽고 다 한통속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건 지금 내가 너무 그냥 심리적으로 그리고 지금 신체적으로 예민한 상태라서 이렇게 과민 반응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되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주인공의 심리를 소설이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담아주거든요. 사실 그거에 거의 진짜 반복이고 갈수록 가속되어지는 전개이기 때문에 읽다 보면 좀 지치지도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진짜 저도 그 상황에 몰입해가지고 주인공의 그 불안한 마음이 온몸으로 다 전염이 되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이 끝에 어떤 결말이 도사리고 있을까? 결국 진실은 무엇일까? 너무나 두려우면서도 진짜 알고 싶어가지고 다음 페이지를 넘기지 않으면 못 참을 것 같고 막 손끝에서 땀이 나오고 이런 되게 서스펜스가 잘 살아있는데 영화에서는 뭔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어쩔 수 없이 2시간 내라는 러닝타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섬세한 심리 묘사가 엄청 촘촘하게 담겨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소설에 비해서. 근데 또 이것도 모르겠어. 제가 영화를 먼저 봤으면 달랐을까요? 네, 아무튼요. 그래서 악마의 씨를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영화라든지 영상 콘텐츠가 존재하는 소설들을 최근 들어 되게 많이 읽고 있는 중에 이 셜록 홈즈거든요. 셜록 홈즈를 여러분들은 다 처음에 어떻게 접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BBC 드라마로 가장 먼저 봤거든요. 원작을 그대로 구현해서 만든 거라기보다는 어떤 현대판으로 리메이크한 버전이잖아요. 저게 원작에서는 어떻게 구현되었을까 정말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읽으니까 원작도 원작 나름대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거를 필두로 이번에 또 셜록 홈즈 시리즈를 한번 다시 다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결국 또 다시 그냥 드라마 시리즈를 다시 정주행해버린 다시 봐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가 셜록 시즌4는 아직 안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원작 소설을 다 읽고 나서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이켜봤거든요. 제가 영화 버전이 있는 소설들, 그러니까 즉 그 영화의 원작들을 읽은 게 뭐가 있나 하고 보니까 영화 콘텐츠의 존재를 아는 상태에서 영화를 보기 전에 본 작품들이 뭐 가여운 것들, 살인자의 기억법 이런 작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원작들을 찾아본 작품들에는 저기 바닷마을 다이어리라든지 20세기 소녀 갑자기 막 일본 만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는 게 영화가 이미 상영을 했고 그 영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소설로 각색돼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이 두 개 박찬욱 감독님의
친절한 금자씨와 박쥐. 근데 이게 또 쏠쏠한 재미가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영화를 바탕으로 한 만큼 영화에 나오는 대사가 그대로 나오고 영화에 나오는 흐름이 그대로 묘사되고 이미 영화에 나오는 씬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거를 필두로 좀 상상력의 한계가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비하인드 같은 부분들도 나와가지고 그거 읽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친절한 금자씨를 예로 들면 빌런 캐릭터 최민식 캐릭터가 백선생 캐릭터인데 백선생 캐릭터의 과거 이야기라든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비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 사람이 아이들을 유괴해서 요트를 살려고 했었는지 이런 어떤 사연들이 그려져 있어요. 물론 이거를 영화로 봤으면 조금 템포가 좀 처졌을 수도 있었고 굳이 이 이야기를 이 타이밍에 봐야 되나 싶었을 수도 있었는데 이게 소설로 나오다 보니까 뭔가 그런 흐름이 깨지는 염려가 조금 없이 뭔가 영화에 대해서 조금 더 더움을 얻게 되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제가 아끼고 있습니다. 박쥐도 대본집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영화랑 비슷하긴 한데 영화 속에 있는 태주랑 상현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감정 흐름을 이렇게 글로 읽으니까 조금 더 색다른 느낌? 제가 박쥐 오타쿠라서 그런 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혹시 안 본 분들 계시면 보셔라 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바스커빌의 개를 다 읽고 이제 도전하고 있는 소설은 이것이거든요. 크래쉬라는 소설인데 바로 이 영화의 원작이거든요. 전 사실 이 영화가 원작이 있는, 그러니까 소설을 베이스로 한 영화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영화가 너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이거 완전 그냥 자동차로 섹스하는 영화잖아요. 범퍼카적 충격이 약간 그 섹스에서 오는 오르가즘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렇게 뭔가 가면서 갈수록 노답으로 흘러가서 가중돼가지고 결국 파멸하는 인간들 뭐 이런 흐름으로 전 이해했는데 그러니까 뭔 말을 하려는지 알겠는데 너무 그것만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러니까 이게 왜 명작인지 솔직히 완벽히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찾아보니까 얘도 원작이 있는 거야. 그래갖고 아싸라비아 땡큐 했지.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너무 빨리 읽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런 소설들은 이런 영화들의 길라잡이가 되어주지 않을까. 뭔가 남들은 다 명작이라고 엄지치켜 세워지면 나 혼자 어리둥절할 때 얼른 소설을 읽고 나도 동의를 해야 된다. 따라잡아야 된다. 그들의 진도를. 그래서 앞으로 저는 어떤 명작을 딱 봤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무조건 원작 소설이 있는지부터 찾아보려고요.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지금 봐야 되는 목록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튼 그래서 악마의 씨를 계기로 그동안 미뤄왔던 독서들을 가열차게 다시 시작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북튜버가 돼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영화는 안 보는 거 아니야? 안녕.